안녕하세요, 이감TV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비문학 첫 번째 지문을 함께 볼 거예요. 첫 번째 지문으로 북학과 관련된 주제통합형 지문이 출제되었어요. 북학은 연계이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이감TV를 보는 학생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주제였을 거예요. 지문의 내용 자체도 그렇게 어려웠던 것은 아니지만 문제까지 통틀어 볼 때에는 주의할 만한 지점이 몇 가지 있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죠. 우선 가지문은 북학론의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18세기 청에 다녀온 북학파들은 각자의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서 청에 대해 혹은 청을 배우자는 북학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지문에서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즉, 중화관념은 북학파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반영은 각기 다른 양상으로 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으로 언급된 학자는 박제가입니다. 박제가에게 청의 현실이란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으로 청은 조선의 발전 방향이자 지향점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러니 박제가의 입장에서 조선은 조선만의 독자적인 성질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 즉 청을 배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했죠. 이는 다분히 박제가의 주관적인 사고가 반영된 견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명에 대하여서도 박제가는 명에 지켜야 될 의리란 자연스럽게 소멸했다고 보았어요. 청 문물 제도를 수용하는 것은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당위적인 방향이다. 이익 추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박제가는 이러한 실용적 입장을 보였답니다. 다음으로 나온 학자는 이덕무예요. 박제가와 달리 이덕무는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그려내고자 했는데요. 민생과 무관한 조치를 지적하는 한편으로 청 문물의 효용 또한 인정하면서 박제가처럼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죠. 이덕무의 견해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이름 붙인 평등견이라는 개념이에요. 청과 조선을 찬반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는다.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와 각각의 가치를 모두 인정한다. 이 둘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평등한 견해였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는 한편 이덕무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한 것에 비통해한다거나 중화의 중심이었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스스로 제시한 인식 태도, 즉 평등견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답니다. 이어서 나지문에서는 18세기 후반 청의 발전 양상과 나아가 19세기 청의 하락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세기 후반 청의 경제적 발전은 정점에 달해 있었는데요. 내부적으로도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대외 무역의 확대와 은의 유입 같은 외부적 요인까지 더해져서 더더욱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접어들며 급속한 하락기를 겪게 되는데요. 이 징후는 사실 북학파들이 다녀간 18세기에도 이미 나타나 있었다고 해요. 주된 문제는 인구 증가로 인해 나타난 문제들이었어요. 예컨대 인구 증가로 인한 이주와 도시화로 인해서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로부터 유리된 사람들이 결사 조직을 구성해 불법 행위를 자행하거나 심각하게는 반란의 기반으로 삼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지식인 계층 또한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점점 그 수가 늘어났는데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료 조직의 규모가 제한적이라서 심각한 경쟁을 유발하고 또 불법적인 행위를 야기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내부적 문제는 청이 외국과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지기도 했답니다. 자, 그럼 지문 내용을 모두 훑어보았으니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우선 18번 문제의 오답률이 높은 편이에요. 평등견, 즉 이덕무의 인식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평등견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볼까요?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와 가치를 모두 인정하고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견해였죠. 정답 선지는 5번이었어요.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즉 그만두고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는, 즉 조선 풍토에 맞는 조선의 가치를 유지하자는 인식 태도이다. 적절한 설명이죠. 독자성을 유지하자는 것이 북학과 반대되는 설명 같아서 헷갈린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5번과 거의 비슷한 선택률을 보인 선지는 3번이었어요. 3번 선지를 보면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여기까지는 적절한 설명인데요.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여기가 잘못되었죠. 평등견은 현실적 차이 또한 인정하는 인식 태도였어요. 그 차이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었죠. 다음으로는 20번 문제를 볼게요. 가지문과 나지문의 내용, 견해를 모두 활용하여서 보기를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선지를 많이 꼬아서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답률 자체는 높지 않지만 이런 문제 유형은 새롭기도 하고 또 얼마든지 더 어렵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를 시작할 학생들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어요.
보기의 내용부터 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에서는 잘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죠. 중국에서는 장사를 해도 풍류와 명망이 그대로다. 재상조차도 상거래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을 천하게 여겼던 지점을 비판하고 있는 견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는 은으로 필요한 걸 사오기만 하고 물건을 팔아서 은을 가져오는 일이 없다. 은이야말로 다른 소모품들과는 다르게 영원히 유지되는 물건인데 우리나라는 은을 쓰기만 한다. 이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정답선지부터 볼게요. 정답선지는 4번입니다.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은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한 평가다. 아니죠. 사이에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번영 이 부분을 아예 제외하고 보더라도 틀린 선지예요. 보기에서는 소모품들과 비교하면서 은의 효용적 측면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니까요. 많은 학생들이 4번을 답으로 잘 골랐는데 3번을 고른 친구들도 있었어요.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행위에 대한 서술은 나에 제시된 중국 국내 교역의 양상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보기에서도 나 지문에서도 일상품까지도 활발하게 거래되는 중국의 교역 양상이 잘 드러났었죠. 적절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함께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첫 번째 비문학 지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답률이 높았던 18번 문항과 더불어서 추후 주요한 출제 양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보이는 20번 문항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이러한 복합 유형에도 익숙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이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